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산만할까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해요. 사실 저도 어떤 과목이나 어떤 상황마다 아이들은 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이 행동도 관찰하고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특히 공부에 집중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는 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중. 한자로 이렇게 쓰죠. 모일집, 가운데 중. 영어로는 concentration. 그래서 정신과 관심들을 포커스하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잘하지 못하나요? 일단 집중을 못하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집중을 꼭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건 집중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집중은 시간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집중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친구는 수업 때만 집중을 해도 성과가 나는데 수업에 집중 안 하고 해당 내용을 뒤에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면 시간을 허비함과 동시에 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집니다. 공부도 또 독서도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 태스크에 집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과정도 달라지고요. 결과 또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는 대체 왜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통 집중이 안 됩니다. 2002년 아주 오래전인데 월드컵 때 축구에 꽤나 집중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기도 했고 축구가 좋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때 잠시 축구에 집중해서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여전히 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스포츠를 직접 별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그 즐거움을 모를 뿐더러 스포츠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거든요. 물론 따로 그 지식을 공부해 보려고 애써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재미를 못 느꼈고 재미가 없고 지식도 없으니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보고 있어도 전혀 집중이나 몰입이 되지 않았던 거죠. 먼저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영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왜일까요? 너무나도 명쾌하게 그 책이 재미가 없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도 전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책을 재미있는 것으로 바꾸거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책을 읽도록 해야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 이런 말을 선생님부터 들었다면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긴 한데 이건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는 수업 내용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아이가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집니다. 아이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저도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음악이나 미술을 무척 좋아했는데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울 때는 가사를 아주 열심히 받아 적거나 또 미술을 할 때는 두세 시간도 꼼짝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림을 잘 그립니다.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이고 또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또 자꾸 더 해보고 싶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서 해당 분야가 점점 좋아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분야를 할 때는 자리에 앉으면 거의 바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은 이렇게 손으로 뭔가 조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레고로부터 시작해서 종이접기, 도형 쌓기, 무슨 건축물 만들기, 그리고 큐브나 코딩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 하고 그걸 잘하니까 자꾸 더 하고 싶고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가집니다. 아이가 본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 집중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건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집중하는 것들이 학습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학습에 좀 더 집중해 주길 바라죠. 그리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공부는 인생 전반의 중요한 의미니까 잘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싫어한다 또는 수학 시간에 산만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중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요?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그 좋아하게 되면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 스스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까요? 이거 진짜 무척 어렵게 느껴지죠. 해당 과목의 지식과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면 되는데요. 너무 하기 싫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죠.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해하기 쉬운 레벨에서부터 다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면 됩니다. 특히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은 그 어느 때든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배울 시간이 있습니다. 5학년인데 5학년 수학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수업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3학년이나 4학년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 부족하게 된 부분들의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이전과는 다른 학습 방법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기존 방법대로 그대로 수업을 하면 여전히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려면 사실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한데요. 머릿속에 싫어하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이미지로 내 생각들을 온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방식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해야만 재미를 새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한국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반면 딸은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 본인이 관련된 책을 안 읽어서 일단 내용 이해 자체가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니까 점점 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랑 둘이서 그 한국사의 가장 쉬운 책을 같이 읽고 서로 퀴즈를 많이 냈어요. 아들이 낸 문제를 제가 일부러 더 많이 틀리면서 아들에게 잘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둘이 뭐 골든벨도 하고 뱀 주사위 놀이로 한국사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재밌는 놀이들로 통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한국사 영상도 봤습니다. 학교 교과로는 사실 재미를 좀 못 붙였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좋아하는 과목인 건축물 만들기로부터 뭐 거북선을 만들어 보고 첨성대도 만들고 거중기도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서 다른 즐거운 경험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실 재미를 붙인 데까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느리게 학습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국사 의외로 뭐 괜찮네, 재밌네 이런 말을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저랑 하지 않고 딸과 둘이 같이 하면서 둘이 문제 내고 골든벨을 합니다. 시간을 쏟으며 지식을 쌓았고 그 지식들이 생기니까 이제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이해가 되니까 재밌어진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것, 이것은 바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려면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이 쌓여야 하니까 지식을 잘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 지식 쌓는 법이 다른 친구들과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더 낮은 레벨에서 다시 시작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변에서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이때 잘하는 누군가와 사실 비교가 되면 절대로 낮은 레벨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 수학 이해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엄마 깜짝 놀랐잖아. 엄마도 잘 이해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한국사 책 전혀 안 봐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 진짜 재밌어. 수학에 비하면 훨씬 쉬우니까 너 수학 이해 정도면 와, 한국사는 진짜 빨리 이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이런 거 어떻게 알아냈어? 그럼 정조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어떤 정책을 냈다고? 이렇게 계속 아이한테 질문만 던지면 아이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또 이야기해 주면서 본인이 자랑스럽게 느끼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른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아이의 집중력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것에 집중, 몰입하면 밥도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집중력은 아이의 관심, 적성, 습관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분야, 과목, 그 어떤 것을 하루에 10분 습관으로 더 쉽고 재미있는 레벨과 방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가 더해지면 아이는 습관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게 되고 그 지식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분야의 이해도가 생기면서 쉽게 되고 만만해지니까 재밌어집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의 모든 활동, 예체능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그간 집중하지 못했다면 그 핀잔을 주고 좀 타박을 하기보다 원인을 꼭 한번 제대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방법을 과감하게 바꿔야만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1시간을 끌고 있는 것보다 집중해서 사실 20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은 물론이고 아이의 정서에도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산만한 이유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여러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아이는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스스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